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중 늘 우리의 식탁에 함께 온 감자. 밥반찬은 물론 서양 요리의 재료로 또 아이들의 간식으로 감자는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인데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인 감자는 이맘때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땅속의 비타민C 감자와 함께한다. 감자는 한의학에서 생김새가 말방울 같다고 해서 말영서라고 불리며 이외에도 양우, 토두, 북저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칼륨,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주름, 기미를 예방하는 등 피부 미용의 효과가 있으며 성장, 골다공증, 각종 염증 및 암 질환의 효과가 있어 유아의 이유식, 수험생, 여성의 피부 미용, 노인의 건강식이 등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감자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매끄러우며 무겁고 단단한 것이 좋은데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감자는 밭의 사과로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데요. 특히 비타민 B와 C가 많습니다. 이 좋은 감자를 이용하여 감자 치즈 떡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하루에 감자 2개를 먹으면 성인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인 50mg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감자 치즈 떡구이 첫 단계. 먼저 감자를 손질하자. 감자칼을 이용해 겉껍질을 얇게 벗겨준다. 그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 자른 감자는 물에 푹 잠기게 냄비에 넣은 다음 충분히 익을 때까지 삶아주자. 잘 삶아진 감자는 수저를 이용해 곱게 으깨준다. 감자를 삶으실 때는 싹이나 초록색 부분을 잘 도려내서 삶으셔야 되는데요. 뜨거울 때 으깨셔야지 잘 으깨집니다. 이어서 감자 반죽. 으깨놓은 감자에 찹쌀가루를 부어 골고루 치대며 반죽을 해준다. 반죽이 끝났다면 감자 치즈떡을 빚는다. 먼저 감자를 조금씩 떼어내 새알처럼 손바닥에서 굴려주고 그런 다음 둥글 넓적하게 눌러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든 후 피자 치즈를 넣고 치즈가 새어나오지 않게 잘 오므려준다. 오늘 감자 찹쌀떡이어서 찹쌀가루를 넣고 반죽을 했는데요. 혹시 집에 찹쌀가루가 없으실 경우에는 녹말가루를 넣고 반죽하셔도 맛있습니다. 모양 빚기가 끝났다면 감자 치즈떡을 구워주는데 식용유를 두른 팬에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이어서 감자떡에 넣을 소스도 준비하자. 맛술과 유자청, 간장, 물을 넣고 소스를 만든 다음 감자떡 위에 골고루 부어가며 졸여준다. 감자떡을 한번 구우신 후에 소스에 살짝 졸이는데요. 오늘 저는 향이 나라고 유자청을 사용하였는데요. 유자청이 없으신 경우에는 매실청이나 그것도 없으시면 물엿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소스와 함께 달콤하게 조린 후 담아두면 감자 치즈 떡구이 완성! 감자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 감자 치즈 떡구이. 고소한 감자와 치즈가 만나 풍미를 더하고 새콤달콤 유자청 소스까지 곁들여져 온 가족 별미 간식이 탄생했다.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6는요. 멜라토닌을 촉진시켜줘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좋은 감자를 이용하여 감자 불고기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감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수박이나 사과보다 4배가량 더 많은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감자 불고기찜. 찜을 위해 우선 채소 썰기를 하는데 감자와 당근, 양파를 알밤 크기로 썰어준다. 잘라놓은 당근과 감자는 돌려깎기를 하며 모서리를 없애주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도 예뻐질 뿐 아니라 국물 맛도 깔끔해진다. 오늘 감자와 당근을 저는 돌려깎기를 했습니다.
돌려깎기 하는 이유는 국물이 탁해지거나 지저분해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혹시 바쁘신 분은 돌려깎기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불고기에 들어갈 소고기는 두툼하게 썰어주고 간장과 설탕, 후추를 섞은 양념장에 넣고 잠시 재워둔다. 이어서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준비한 감자와 당근, 양파를 볶아준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재워둔 고기도 함께 넣고 볶아준다. 간장, 설탕, 맛술을 이용해 조림장을 준비하는데 냄비에 조림장을 붓고 고기와 채소에 간이 잘 배어들도록 충분히 졸여준다. 오늘 팬에 기름을 두르고 먼저 채소와 고기를 볶았는데요. 고기를 먼저 볶아주시지 않으시면 고기가 한 덩어리가 돼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풀어주셔서 가족 다 같이 드시면 좋겠죠? 이어서 감자 불고기찜에 맛과 색을 더해줄 청고추, 홍고추를 준비해 어슷하게 썰어준다. 그런 다음 냄비에 함께 넣어주고 물엿과 참기름, 참깨도 더해 윤기가 나도록 골고루 잘 섞어준다. 감자 불고기찜 마지막에 청원고추를 썰어서 넣었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요, 파프리카나 피망을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잘 졸여진 불고기와 감자, 채소를 골고루 담아내면 감자 불고기찜 완성! 감자의 푹신한 식감과 달큰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와의 만남, 감자 불고기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에 밥도둑이 따로 없다. 감자는 식물성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감자의 식물성 섬유는 당질이나 육류의 지방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자의 성분 중 팩틴은 비만행 적인 변비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육류는 좋은 음식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감자의 주 성분인 전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같이 드셨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쌀, 밀, 옥수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 감자. 감자만큼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또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각종 무기질은 물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의 보고 감자. 전은 물론 볶음, 탕, 튀김,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이번 주말 제철 감자와 함께 우리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야외 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텐트 실내가 비좁고 또 바닥 재질이 얇아서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텐트는 천장이 낮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움츠리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텐트 바닥은 워낙에 얇아서 누울 때는 한쪽 부위만, 어떤 특정 부위만 압력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맨바닥보다는요. 매트나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눕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이 상체의 무게가 이 허리에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잘 기억하셔서 허리 통증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다.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도 그중 하나인데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단백질이 녹아 나오는 단백뇨, 당이 빠져나오는 당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온다. 이러한 소변 이상이 발견되면 비뇨기과 질환은 물론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소변 이상은 이제 단백뇨, 혈뇨, 그다음에 세균이 나오는 세균뇨, 그다음에 이제 색깔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냄새가 나거나 또 색이 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소변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거치며 방광에 모였다 요도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소변의 주 성분은 신체 활동 후 남은 수분과 노폐물인데 소변 이상은 신체 활동 어딘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일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 소변 이상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인데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거품이 많아지면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비뇨기 질환뿐 아니라요. 신장을 비롯해서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소변 상태인데요. 소변의 색깔이나 양, 성분 등을 통해서 건강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변의 이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변이 문제가 있는 소변이고 어떤 질환과 또 연관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텐데 오늘 혈뇨와 단백뇨를 중심으로 한 소변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혈뇨와 단백뇨를 중심으로 한 소변 이상인데 먼저 의학적으로 혈뇨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혈뇨라고 하면 소변에 이제 피가 섞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혈뇨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미경적 혈뇨와 유관적 혈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미적 혈뇨는 볼 때는 색깔은 빨갛지 않습니다. 빨갛지 않고 일반 소변 색깔인데 현미경으로 봐야만 적혈구라든지 이런 피 성분이 보이는 거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고요. 실제로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거를 유관적 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간장 색깔로 나올 경우에는 좀 신장 자체의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빨갛게 선홍색으로 나올 경우에는 방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립선이라든지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심하게 나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단백뇨가 어떤 질환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병원에 그 거품뇨가 이상이 있다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늘었다고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품뇨가 있다고 다 병은 아닙니다. 거품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 단백뇨가 있을 수 있는데 단백질에 있는 성분이 결국 소변에 있는 거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변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기준치 이상으로 단백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단백뇨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함유돼 있으면 그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영양분이잖아요. 예. 그 영양분이 결국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내 몸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특히 내 콩팥에 어떤 병이 생겼다는 걸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만 봤을 때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흔히 소변 검사라고 하면 먼저 그 스틱 검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나무 막대기에 뭐 좀 다양한 색깔의 그 종이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 소변을 묻히는 거. 이 검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검사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아마 학생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틱을 가지고 화장실 가서 자기 소변을 묻혀서 색깔이 변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색깔이 안 변하면 정상이다. 굉장히 그 가슴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실제로 가장 정확하기도 하고 이 소변에 어떤 것이 섞여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쉬운 검사라서 병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 섞여 있는지 그다음에 피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이 설탕 같은 당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변의 비중이라든지 또 탁도 이런 것들도 시험지원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검사법도 있잖아요. 네, 그 스틱 검사로서 결국 단백뇨와 혈뇨가 나온다게 되면 결국 다음에 정밀 검사 넘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 현미경으로 결국 이 혈뇨가 정말 있는지 적혈구가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이 소변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정확한 체뇨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누구나 건강검진은 다 하시는데 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 다시 검사하면 또 정상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그거의 이유가 이런 올바른 체뇨법으로 소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소변을 받아야 되는지 검사할 때 적정한 소변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소변하기 전에 한 2, 3일간은 굉장히 심한 육체적인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요라든지 방광에 있는 상처가 나서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찌꺼기가 단백질처럼 나와서 없던 단백뇨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심하게 한 다음에는 소변 검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를 피해서 검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변에 혈액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은 아침에 처음에 소변을 본 것들을 모아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소변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은 식사와 관계없는 소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소변으로 아침에 첫 번째 요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은 첫 번째 요 말고 중간요로 받아야 된다. 소변이 줄기가 많이 나올 때 중간을 받아야지 가장 좋은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올바른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체뇨 방법을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소변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홍팥은 등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 쪽에 위치해 있고 홍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소변이 요관이라는 일종의 관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방광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을 거쳐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간하고 심장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결국 이제 홍팥, 그다음에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 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따른 병의 이상이 있을 때 소변에서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옆에 보는 사고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일종의 회로인데 그 회로를 통하면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로에 또 이상이 생기면 또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미경으로 보고 조직 검사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가 판정이 되면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찾아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혈뇨가 생긴다고 하면은 대부분 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암이 있지 않을까 왜 갑자기 피가 나오는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신장에 암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요관 아까 소변에 내려오는 길이 있죠. 거기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또 방광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전립선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흔한 것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구체 신염,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한 신장의 결석, 방광에 있는 결석, 또 방광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원인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암이나 요관암이나 방광암 같은 것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꼭 체크해봐야 될 그런 종류의 질병입니다. 원인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혈뇨가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네, 신장 자체의 원인이냐 아니면 신장 외에 다른 원인이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소변이 만들어질 때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소변이 내려올 때 이상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상, 즉 사구체의 원인이 이상했을 경우에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콜라색으로 나오게 되고 굉장히 진한 갈색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또 현미경상으로 모양이 보게 되면 이 혈구가 굉장히 찌그러지게 적혈구가 보이는 것을 이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뇨가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즉 사구체 이상이 생기는 이런 혈뇨일 경우에는 단백뇨도 빠지고 적혈구 모양도 이상해지고 색깔도 굉장히 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비사구체의 원인, 즉 신장 밖의 원인일 경우에는
빨간색 소변, 분홍색의 피 색깔이 나오게 되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백뇨는 나오지 않고 적혈구의 모양도 정상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신장 쪽이 아니라 비사구체 쪽 원인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비사구체성 혈뇨의 원인은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일 경우에 가장 더 많이 오게 되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85% 이상이 요로 감염으로 혈뇨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방광염 증상, 소변을 자주 보고 싶거나 봐도 좀 배가 묵직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받으면 혈뇨뿐만 아니라 세균뇨도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균을 없애면 혈뇨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혈뇨는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나오는 혈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로 감염으로 혈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로 감염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요로 결석이거든요. 네네. 예, 이 결석과 이 혈뇨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결석으로 오시는 분이 혈뇨가 있는 경우는 가장 많죠. 네,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아까 여성분일 경우에는 감염, 남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요로 결석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로 결석도 마찬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통증,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그 굉장히 예민한 살에 이렇게 돌이 껴 있어서 느끼는 실제로 통증이 느낄 수 있어서 역구의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고 결국 이 검사를 해보면 신장에 돌이 있고 소변 검사를 해보면 혈뇨가 있고 또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돌 때문에 신장이라든지 요관에 상처가 나서 거기는 피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결석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사구체성 혈뇨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거나 요로 결석인 경우에 혈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종양인 경우에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특히 뭐 종양은 우리 몸에 어디 다 생길 수 있죠. 특히 신장, 방광이라든지 요도, 전립선 모든 곳에 생길 수가 있고 혈관들이 이제 터지면서 나오는 혈뇨가 나오면 우리가 혈뇨를 소변 검사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추적을 해서 신장에 덩어리가 있는지 아니면 방광에 덩어리가 있는지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또 그런 질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요. 비사구체 원인 중에서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탈수가 돼서 몸에 이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소변을 억지로 보게 되거나 또 고칼슘 요증이라 그래서 칼슘이 덩어리가 엉겨지면서 조금의 상처가 혈뇨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액학적 문제 때문에 혈액이 너무 응고가 안 돼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도 혈뇨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이 소변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신호등이다. 소변의 색깔, 냄새 등을 통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고 소변 횟수가 잦다면 당뇨병에 의한 신장 합병증을 의심해봐야 하며 콜라처럼 검은 소변은 사구체 신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어디 불편해 오셨어요? 직장 검진을 받았는데 혈뇨가 나와서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예전에도 혈뇨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 혈뇨가 나오고 좀 잔뇨감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소변이 나오는 통로 어딘가에 출혈이 있다는 신호인 혈뇨. 여성의 경우 방광염에서 흔히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는 옆구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요로 결석을 의심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뇨가 나온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방광염에 의한 혈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꼭 피가 나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염증이 있으면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써서 치료하면 혈뇨뿐만 아니라 방광염도 다 좋아지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혈뇨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찾기 위한 기본 검사가 소변 검사다.
소변의 색이나 혼탁도 등을 진단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여러 종류의 노폐물을 검출해 분석하게 되는데 또 요로 감염 등 비뇨기계 질환을 비롯해 내분비 질환과 대사성 질환은 물론 전해질 이상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선별 검사로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검사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몸이 요즘 좀 붓고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소변에 거품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 검사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안 그래도 동네 병원에서 소변 네. 검사를 받아봤는데 단백뇨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단백뇨는 몸속 단백질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은 신장 질환이 대부분이며 당뇨와 고혈압 등의 초기 신장 합병증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환자는 단백뇨가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아마도 신장에 의한 단백뇨가 좀 의심이 돼서 여러 가지 신장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고 특히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이상이 있을 경우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어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요로 감염이나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혈뇨의 경우 약물 치료를 진행하며 요로 결석이나 요로계 종양이 원인이라면 시술이나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단백뇨의 경우는 식이 조절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변이라는 것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장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쉬운 검사인데요. 소변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큰 만성병의 초기의 그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의 증상을 진단해서 그런 큰 병들을 막을 수 있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질환의 중요한 지표인 소변 이상. 소변 이상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조기 치료를 통해 만성 질환으로의 발전을 막아낼 수 있는데 내 몸이 보내는 이상 경고, 소변 이상. 다양한 증상에 대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네, 이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변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구체성 혈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구체성 혈뇨는 신장에 있는 작은 혈관에서 그 혈관 이상이 생김으로써 나오는 혈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장의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병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런 사구체성 혈뇨는 IgA 신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복합제인 IgA라는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사구체 혈관을 망가뜨려서 그 혈관의 벽이 벌어지면서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구체성 혈뇨에는 굉장히 병이 아닌 양성 질환부터 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까지 다양하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구체성 혈뇨가 의심될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사구체성 혈뇨는 결국 신장에 있는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신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신장 기능 검사와 우리 몸의 면역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면역이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혈액 검사를 알 수 있고요. 소변 세포진 검사나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암세포를 확인해 보고요. 혹시 방광 자체에 이제 문제 때문에 혈뇨가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는 방광 내시경을 통해 직접 카메라로 방광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또 사구체성 혈뇨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병 중에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혈관의 모양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그런 검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성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방법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사선 촬영 검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일반 흔히 말하는 우리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그래서 신장과 그다음 방광이 위치하는 곳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신장이라든지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방광에 돌 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칼슘 성분이 많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CT를 찍거나 초음파를 검사하거나 또 다른 정밀 검사하는 데에 어떤 기초 자료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경정맥 요로 조영술이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검사법일까요? 경정맥이라는 건 정맥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조형, 그림자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조영제라는 약물을 갖다가 혈관에 주입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콩팥에서 그걸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려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잘 내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려오다가 잠깐 어디 꺾여서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뭔가 좁아져 있거나 이 부분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법으로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한 거네요? 네, 초음파 검사는 주로 콩팥을 보는 검사인데요. 콩팥이 보면 척추 쪽, 즉 등 쪽에 주로 있거든요. 등 쪽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등 쪽을 초음파 검사 도자로서 보게 되게 되면 신장에 있는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신장에 있는 혈관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학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돌도 발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초음파 검사로서 방광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콩팥을 위주로 보게 돼서 신장의 모양이나 크기나 결석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이 필요한 거겠네요. 네, 우리가 CT, 흔히 CT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경정맥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 단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덩어리가 있는지, 즉 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돌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 부분에 얼마의 크기가 있는지를 컴퓨터 촬영을 하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CT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먼저 찍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빠른 처치를 통해서 환자분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품질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검사법은 가장 흔해서 좀 친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검사가 가능하죠? 네. 일반적인 내시경일 경우에는 많이 하지만 방광내시경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방광내시경 굉장히 아픈 수술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는 곳에 거꾸로 이제 내시경을 가느다는 걸 집어넣어서 방광 안에를 관찰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혈뇨가 나오는데 도저히 원인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굉장히 미세하게 혈뇨는 나오는데 그리고 나이는 있고 또 담배도 많이 폈고 이런 경우에는 방광암이 의심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광암이 의심될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 하듯이 카메라로 그 방광을 보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깨끗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조직이고 위에 꼭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덩어리가 방광에 있는 암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 또 치료할 때도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신장 조직 검사도 이뤄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직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될까요? 신장에 있는 혈관을 직접 봐서 이게 어떤 원인인지를 정확히 봐야겠다 하는 이유에서 하게 됩니다. 신장 조직 검사의 경우에는 신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동안 자기가 살아날 때 이런 신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된다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대표적인 질환별로 치료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이 결석이 생긴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로결석이 생길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통증을 굉장히 경감시켜주고 이 돌이 결국 몸에서 움직이면서 이 몸에 있는 그 조직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염증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작다 그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또 많이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결국 돌이 저절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자연 배출을 많이 권하게 하고요. 한 1cm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 내려오는 길에 어디 걸려 있거나 하는 것들이 영상학적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 돌 없애지는 재적수를 하게 됩니다. 밖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때려서 돌이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피부를 통해서 어떤 관을 집어넣어서 돌을 내시경처럼 끄집어내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술방에 가서 결국 방광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요관까지 돌인까지
가느다란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돌을 자꾸 꺼집어 나오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로 감염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혈뇨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여성분들 경우에 이제 감염이 굉장히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방광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푹 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몸에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워낙 현대사회 스트레스도 많고 바쁜 일도 많아서 실제로 좀 쉬어야 할 시간에 못 쉬고 그다음에 물도 잘 못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자꾸 그 균이 빠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적절하게 하게 되거나 수액 치료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종양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나 생긴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덩어리를 제거하고 더 생기지 않게 재발하지 않도록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먹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암이 또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자주 언급된 용어인데 이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사구체 신염이라는 경우는 결국 면역 쪽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백뇨가 같이 있느냐 아니면 혈뇨만 있느냐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두게 되는데요. 혈뇨만 있고 단백뇨가 없고 신장 기능도 정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병행하면서 관찰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약을 쓰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단백뇨가 점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혈관이 좀 더 많이 망가져서 신장이 나빠졌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치료가 혈관을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결국 혈압약을 쓰는 건데요. 혈압약을 쓰게 되면 이 혈관의 압력을 낮추게 돼서 이런 혈관의 압력이 좋아지게 돼서 단백뇨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백뇨가 더 많이 나오거나 면역이 이상이 더 심해진다는 경우는 결국 면역 억제 치료라는 조금 어려운 치료를 하게 되게 되는데 신장을 나쁘게 하는 그런 면역들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소변 이상을 일으키는 요로계 염증이나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는 방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굉장히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은 이런 감염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신장은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나빠지는 병들이 자꾸 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고지혈증 같은 몸에 있는 피의 성분이 깨끗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은 신장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변 이상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소변색이 붉어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인데요. 세모요? 네. 예. 뭐냐면은 사실 병이 생기지는 않고요. 스트레스 생겨서 이제 결국은 뭐 아주 면역이 이상이 생겨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마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소변이 실제로 많이 방광에 차지 않는 상태에서 소변을 억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변이 농축이 돼서 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병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그냥 진하게 나온 것 뿐이지 농도가 높을 뿐이지 실제로 혈뇨 단백뇨가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모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정답이 O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잡곡밥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신장에 병이 생겨서 이 잡곡에 있는 이 칼륨이라든지 아니면 인 같은 물질이 제대로 배설이 안 되게 되면은
잡곡을 먹게 되면 너무 많은 그 칼륨이나 인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대한 적게 들어있는 흰 쌀밥을 저희가 의사들이 권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경우 이 소변이 두 줄기로 나오면 요로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O입니다. 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소변의 줄기가 두 개로 갈라져 나오고 또 볼 때 아프기도 하고 또 혈액도 생기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전립선 내지는 요 소변이 나오는 그런 요로에 어떤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혹이 자란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소변의 길을 방해할 수 있어서 두 갈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요로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변 이상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후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나오는 소변만 색이 이상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아침에는 색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오후에는 좀 괜찮아졌다. 이럴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아침 소변을 볼 때 좀 농축된 소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특별히 물도 먹지 않고 누워서 한 8시간 이상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정확한 또 소변의 그 신장의 상태를 대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소변에 뭔가 거품이 많아졌다 또는 색깔이 굉장히 뻘겋게 나오는 것 같고 진하게 나오는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낮에나 밤에는 우리가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소변도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음식 때문에 그런 건지 물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완전히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소변이 이상이 있으면은 혹시 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소변색이 붉으면 무조건 혈뇨인가요? 네, 정확하게 피가 보인다기보다 소변색이 좀 붉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무조건 혈뇨로 봐야 될까요? 소변이 이제 뻘겋게 나오면 다 혈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약제에 의해서도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비트라는 그런 빨간색 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은 소변에 색소가 섞여가지고 그 비트 색깔처럼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난다고 해서 오신 아주머니도 있어요. 근데 여쭤보시면 그거를 한 달 정도가 엄청 많이 드셨다고 건강 좋다고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색깔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검사를 해봐서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무조건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소변 이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 이상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소변 이상은 내 콩팥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신장 자체나 방광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겉에서 나오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거꾸로 비춰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울 같은 이것이 소변 검사이다. 그래서 근데 거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또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잘 빗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변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검사들을 적절하게 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콩팥이나 방광이나 전립선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혈뇨, 단백뇨를 중심으로 한 소변 이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소변이 내 건강에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변을 통해서 영양 상태며 비뇨기 질환이나 전해질 상태, 그리고 신장 기능 등 전신 건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소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느껴진다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요. 병원을 찾아서 소변 이상을 일으킨 원인 질환을 찾아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